자, 여러 가지 함수. 다음 집합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여러 가지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1대1 함수 첫 번째 나왔어요. 그러니까 함수라는 것은 자, 지난 시간 복습 하시면 정의가 뭐라고 했어요? x값 하나에 y값이 반드시 하나 대응하는 것을 함수라고 했어요. 이 함수 중에서 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그 함수 1대1 함수를 할게요. 1대1 함수. 첫 번째 할 거는 1대1 함수. 책장이 책이다. 그 책장이 눕혀진 책 있거든. 그치? 1대1 함수. 정의.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하셔야 돼요. x1과 x2가 서로 다르다. 그러니까 x 값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면 f x1 값과 f x2의 값이 서로 다르다. 됐나요? 됐죠? 자, 이렇게 되면 됐습니다. 요거 암기하셔야 돼요. 그 다음 3번 1대1 함수 이렇게 173페이지 173페이지. 1대1 대응. 1대1 대응. 두 번째, 1대1 대응. 1번 정의. 자, 1대1 대응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 두 가지. 정의가 두 개예요. 두 개 다 외우셔야 돼요. 자, 174페이지 그 위에 보시면 174페이지 위에 보시면 뭐였냐면 첫 번째 x1과 x2가 다르다이면 fx1과 fx2가 다르다. 자, 이게 첫 번째 정의예요. 됐나요? 두 번째 정의는 뭐냐 하면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합니다. 두 가지가 다르습니다. 책에 보면 173페이지에 1대1 함수 정의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별표 하나 치시고요. 그 다음 174페이지에 자, 첫 번째 줄 보면 174페이지에 첫 번째 줄 보시면 거기 이제 그렇게 되면 1대1 대응이라고 한다라고 했죠. 묶으셔서 별표를 치세요. 얘는 3개 칠게요. 1대1 대응. 얘 시험이잖아요. 됐나요? 자, 보세요. 두 번째. 그래프에서의 성질인데요. 1대1 함수는 x 값이 다르면 y 값도 서로 달라야 되죠. 이해됐어요? x 값이 서로 다르면 y 값이 달라야 돼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어떤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져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반드시 1대 함수 그래프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하면 자, 함수가 되려면 세로로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야 돼요.
근데 1대1 함수는 일단 무조건 함수는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대1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가로로 선을 그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한 점에서 만나야 돼. 그렇죠? 됐어요? 중요합니다. 기억하세요. 근데 자, 그 다음 헌데가 아니고 그 다음 두 번째 1대1 함수의 성질을 할게요. 성질. 자, 1대1 함수의 성질은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얘도 1대1 함수가 되는 조건을 만족해야 되죠. 함수가 되는 조건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프의 기본적인 형태는 같습니다. 그래서 가로로 줄을 이렇게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요. 됐죠? 한 점에서 만나요. 근데 봐요. 둘의 다른 점은 뭐가 달라지냐? 시험이 잘 나오는 거예요. 시험이 잘 나오는 거예요. 기출입니다. 기출이에요. 자, 봐요. 정의역이 x가 a에서부터 b 사이이고 공역이 y가 c하고 d 사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되나요? 이야기한다면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a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b 그럼 여기 c부터 d까지가 여기까지가 d라고 됐나요? 그리고 함수가 잘 들어요. 함수가 1대1 함수는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나오는 건 항상 1대1 대응만 시험에 나와요. 그렇죠? 1대1 대응만 시험에 나와요. 이해되셨어요? 1대1 대응만 시험에 나와요. 그러면 봐요. 1대1 대응은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겠죠. 맞나요?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함수 y꼴 fx라는 그래프는 첫 번째 1번 어디죠? a, c이죠. 또 두 번째 b, d를 지나든지 그러면 이 안에서 어떻게 그려지는 상황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 나올 때 뭐라 하면 1차 함수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1차 함수로 이렇게 그려지네 첫 번째 함수 나오든지 아니면 두 번째 반대로 뭐 a, d 그리고 b, c 인 그래프가 나오지.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반대쪽으로 이렇게 그려지듯이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아시겠어요? 선생님, 근데 1대1 함수는 그 몇 개 나온대요? 1대2 함수는 무수히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1대1 함수는 예를 들면 이렇게 그어서 1대1 함수 돼요. 왜요? 가로로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죠. 세로로 그었을 때 다 한 점에서 만나죠. 맞아요? 그러니까 요 정의역의 그 사이에서 한 점에서만 만나도록 그래프가 그려지면 끝이에요. 그래서 1대1 함수는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없다. 여러 개 나오니까요. 하지만 1대1 대응은 딱 두 개만 나와요. 됐어요? 그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 무슨 조건을 주겠어? 여기에다가 기울기가 무조건 양수다 라고 하면 요 주황색이 되는 거고, 그죠? 기울기가 양수 위로 올라가는데 기울기가 무조건 음수다 라고 하면 아래로 내려가는 형태로 시험 문제 나옵니다. 요 기출입니다. 그렇죠? 아주 잘 나오는 기출이니까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항등함수입니다. 항등함수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요?
이거 항상 그냥 외우시면 돼요. y 꼴 x 끝. 이거 하나 풀었어요. 상대함수 뭐겠어요? x 값과 y 값이 항상 같은 함수예요. 이해됐어요? x 값과 y 값이 항상 같은 함수예요. 그래서 y 꼴 x라고 나옵니다. 끝. 5번 상수함수. 상수함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이 설명할 때 그냥 이러고 말해요. 봐요. y 꼴 a 끝이야. 그래프 그리면 y가 a로 일정하기 때문에 그래프는 가로로 이렇게 x축과 평행한 직선이 그어져 라고 설명하고 끝내요. 저는 좀 하나 더 추가합니다. 추가하는 거 보세요. 무엇을 추가하느냐 하면 봐요. 선생님 x가 없는데 어떻게 모든 x 값에 대하여 y가 a가 되나요? 라고 누군가 질문을 했어요. 옛날에 수업할 때. 그래서 선생님이 알아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y라는 녀석은 0 곱하기 x 더하기 a라고요. 그럼 x에 0을 곱했기 때문에 얘는 사라지는 거죠. 네. 이해됐어요? 그래서 사라지니까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근데 이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럼 a에 x에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계산 결과는 항상 뭐예요? a인 거죠. 됐나요? 이게 상수함수. 그래서 상수함수는 가로로 나온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해보면 그럼 자 x 이꼴 a는 뭐예요? 그래프 그리시면 세로로 이렇게 그어지는 거가 있죠. 맞나요? 네. 이해됐어요? 자, 봐봐. 세로로 그어져. 이거 함수예요, 함수 아니에요? 함수죠. 얘 함수 아니에요. 그래서 수하에서는 얘는 안 나와요. 함수 아니에요. 직선의 방정식에서만 나와요. 얘 하나 때문에 그 직선의 방정식이 1차 함수가 아니고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단원이 이름이 연되어진 거예요. 아시겠어요? 얘 함수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 한 판으로 정리 끝냈어요. 그럼 설명이 어디까지 끝났느냐? 설명 다 끝났어요. 자, 그래프상의 의미에서 한 가지 더 붙이자면 봐요. 2차 함수를 우리가 그리면 2차 함수는 이런 형태로 그려지죠. 맞죠? 봐요. 그럼 세로로 줄을 그으면 만나는 점이 한 점이기 때문에 함수 맞죠? 하지만 가로로 줄을 그으면 두 점에서 만나는 애가 있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1대1 함수나 1대1 대응이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1대1 함수나 1대1 대응은 반드시 가로로 그었을 때 한 점에서만 만나야 돼요. 이해됐어요? 하지만 1대1 대응과 1대1 함수의 차이는 뭐예요? 공역과 치역의 차이입니다. 아시겠죠? 얘는 공역하고 치역하고 서로 같을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얘는 공역하고 치역이 항상 같아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설명 다 끝났어요. 설명 다 끝났고 지울게요. 아니 찍어라. 이거 찍어 넣어서 복습할 때 쓰면 좋아요. 이 핸드폰 찍어. 핸드폰 찍어. 핸드폰 찍어가지고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읽어보세요. 영어 단어 읽듯이. 아시겠죠? 지울게요. 미영이 안 찍어도 되나? 카메라가 고장났어. 그럼 그 카톡 좀 올려줘. 핸드폰. 자, 그럼 볼게요. 문제를 풀어봅시다. 24-4. 자, x에서
A, B, C라고 했어요. Y라는 녀석은 1, 2, 3, 4라고 문제를 뽑겠죠. 첫 번째, 함수는 몇 개입니까? 봐요. 주머니 그림 그릴게요. 주머니 그림 보시면 X 동글뱅이 Y 동글뱅이. 그럼 여기서 일로 가는 함수가 돼요. 정의역은 A, B, C. 공역은 1, 2, 3, 4. 됐나요? 자, 보세요. A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4개. 몇 개예요? 4개. 4개죠. 그래서 A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개. 경우의 수죠. 경우의 수를 생각하시고요. B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또 몇 개예요? 4개. 4개죠. 같은 걸 선택해야 되죠. 그래서 B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4개예요. C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개일까요? 4개. C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4개예요. 됐나요? 그래서 얼마? 4 곱하기 4. 4 곱하기 4 곱하기 4가 되어서 64가 됩니다. 그 다음 2번 1 대 1 함수 1대 함수. 자, 1대 함수 생각해봅시다. 자, A가 맨 처음에 화살을 쏘죠. A가 맨 처음에 화살을 쏘면 A는 4개 중에 1개 쏘면 돼요. 맞죠? 그래서 A가 될 수 있는 것은 4개. 근데 봐요. 1대1 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A가 1로 화살을 쏘면 B는 1을 쏠 수 없죠. 그렇죠? B는 2, 3, 4 중에 하나 해야 돼요. 그래서 B가 화살을 쏠 수 있는 반역은 몇 개? 3개로 됩니다. B가 4를 쐈다 합시다. 그럼 C가 쏠 수 있는 건 몇 개? 2개. 2개를 줄어요. 그래서 C는 몇 개 쏘는 거야? 2개 쏜다. 그럼 얼마?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되어서 24개가 됩니다. 됐죠? 1대1 대응은 될 수 있어요? 1대1 대응은 될 수 없어요. 왜요? 아무리 해도 공역과 지역이 같아질 수 없죠. 4개.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1대1 대응은 할 수 없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상수함수. 상수함수의 개수는 커요. 상수함수는 봐요. 어떻게 돼야 돼요? x가 어떤 값이 들어가든 y 값이 하나로 고정돼야 되죠. 그래서 x가 요렇게 몰아서 써야 되죠. 그 다음 또 두 번째 요렇게 몰아서 써야 되죠. 그 다음 요렇게 몰아서 써야 되고 그 다음 요렇게 몰아서 써야 돼요. 됐나요? 네. 따라서 상수 함수의 개수는 몇 개? 4개. 공역의 원소의 개수와 같습니다. 아시겠죠? 뭐라고요? 공역의 원소의 개수. 공역의 원소의 개수와 같다. 그래서 몇 개? 4개가 답이 됩니다. 네. 자, 그럼 1대1 문제를 바꿔야 되죠. 1대1 대응을 하려면. 1대1 대응할 문제 바꿔야 돼. x는 a, b, c, y는 1, 2, 3 이렇게 하고 4번 1 대응이라고 하면 1대1 대응은 어떻게 돼요? 자, x가 1, a, b, c y는 1, 2, 3 그러면 얘가 3개 중에 하나 그럼 a는 3 b는 a가 쏘지 않은 거 2개 중에 하나 2는 2 c는요 나머지 마지막 하나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어서 얼마? 6이 됩니다. 됐죠? 정리 다 했어요.
거기 보시면 어드바이스 2번 보시면 원소의 개수가 각각 Rn일 때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는 N의 R제곱 1대1 대응의 개수는 N부터 1까지 한 개씩 줄어들면서의 합. 자, 그럼 1대1 함수는요? 1대1 함수는 봐요. 1대1 함수 N부터 그래? 1대1 함수는 저부터 좀 줬어야 되겠다.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땡땡땡땡 곱하기 M-R 플러스 1. 그래서 총 몇 개? R개가 나와요. 봐, R이 누구야? 얘가 R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뭐부터? 4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공역의 총 개수 N부터 시작해서 R개까지 3개까지만 한 개씩 낮춰주면서 계산해 주네요. 됐어요? 네. 상수 함수의 개수는 몇 개? 상수 함수는 그냥 N개 끝. 그렇죠. N개 끝. 1대1 대응 3개 있으면 됐고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거기에 176페이지 그 정서 거기 언저리에 1대1 함수의 개수와 그 다음 상수 함수의 개수도 필기하세요. 시험 잘 나와요. 필기하세요. 필기하시고 그 밑에 유제 풀어보세요. 아셨죠? 자, 연습 문제. 아, 잠깐만. 연습 문제. 지난 시간에 아니구나. 자, 24단은 연습 문제는 다 푸세요. 몇 문제 안 되죠? 8문제밖에 안 되죠? 자, 그 형광펜이나 빨간 펜 딱 꺼내서 제가 불러주는 애한테 중요 표시하세요. 별표 하셔도 되고 체크하셔도 됩니다. 자, 시험에 잘 나오는 거 불러드려요. 3, 4 그 다음 6, 8 3, 4, 6, 8 3, 4, 6, 8 자, 숙제 두 가지를 공지합니다. 다시 공지합니다. 숙제는 줄이는 노트를 하나 사세요. 알았죠? 여기 정석 보니까 책이 작아서 여기 풀 공간 없어요. 맞죠?
여기 풀 공간이 없기 때문에 노트에 문제를 푸신데 보세요. 내가 24-1번을 풀어요. 그럼 한 줄 띄워요. 그리고 잘 들어. 그리고 밑에 풀이를 쓰세요. 풀이를 쓰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답을 꼭 잘 적어주세요. 답이 얼마다 적어주세요. 알았죠? 꼭 뭐 이게 글자 한글로 답 쓰지 말고 그냥 답이 만약 1이다 1 쓰고 동그라미 치셔도 돼요. 제가 검사할 때 풀이 쭉 보고 답 딱 볼 수 있도록 숙제 검사는 노트를 걷습니다. 자, 노트를 볼 거예요. 알았죠? 자, 잘 들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이거 여러분들 고3 끝날 때까지 이거 해야 돼요. 이 작업을 하실 거예요. 뭘 하느냐? 틀린 문제. 그 다음 5분 이상 걸리는 문제. 그 다음에 답지 보고 푼 문제. 한 문제는 붉은색 펜으로 번호 앞에가 나아요. 번호 위에 하는 경우도 많은데 저는 번호 앞에가 낫더라고요. 번호 앞에다가 체크하세요. 자, 봐요. 내 맨 처음 문제를 못 풀었어. 그래서 답지를 보고 풀었어. 그 답지를 충분히 읽고 내가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풀었어. 또 틀렸어. 그럼 또 체크해요. 또는 답지를 봐도 이해가 안 돼. 그럼 체크 2개예요. 아시겠죠?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가장 친한 수학 공부 파트너는 답지가 될 거예요. 아시겠어요? 답지를 보면 무조건 체크해. 체크 다 돼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 저한테 욕먹을 거예요. 다 되는 건 말이 안 되겠죠. 찌리었던 날에 답지를 보고서라도 체크해줘요. 그리고 잘 들어요. 답지를 보고도 이해가 안 되면 요즘은 유튜브에 수학카 기본정석 24-2번을 유튜브에 치면 강의 영상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거 보고서라도 풀어오세요. 알겠죠? 이해됐어요? 이렇게 체크됩니다. 그 다음 맞춤 문제 있잖아. 맞춤 문제는 동그라미 치실 필요 없습니다. 책을 최대한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정석은. 왜냐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학기를 시작하면 일반적으로 개념 원리보다 정석으로 다시 수업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만약에 정석으로 다시 하려고 하는데 정석책이 지저분하면 책 보기 싫다. 그러니까 최대한 깔끔하게 유지하시고 체크만 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정석을 2번째 다시 본다라고 하면 제가 똑같이 연습 문제 숙제를 낼 거예요. 똑같이 연습 문제 숙제를 내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뭐만 푸느냐? 잘 들어! 2번째 문제를 풀 때는 체크 1개, 체크 2개만 푸는 거예요. 체크 안 돼 있는 건 안 풀어도 됩니다. 아시겠죠? 3번째 볼 때는요. 체크 2개, 체크 3개만 봅니다. 체크 1개짜리 다시 안 보는 거예요. 왜요? 체크 1개만 돼 있다라는. 내가 책을 3번째 보는데 체크가 1개만 돼 있다라는 거는 내가 이 문제를 2번 풀었다는 거잖아. 그럼 다시 안 푸셔도 된다. 이해됐어요? 그런 식으로 정석 연습 문제는 반복해서 보시는 거예요. 반복해서. 내고 가. 반복해서. 그거 놔두세요. 그냥 그대로 놔두고 가. 옆에 책상에 놔두고 가세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렇게 해서 숙제를 배우세요. 그 다음 시험. 정석은 시험이 달라집니다. 시험이 어떻게 달라지냐 하면 잘 들어요. 시험을 한 번 시험 칠 때
무조건 한 단원씩 시험을 쳐요. 연습 문제만 시험 칩니다. 한 번에 한 단원 6문제 시험 칩니다. 잘 들어. 숫자 바꾸지 않고 똑같이 내요. 네. 숫자 안 바꿉니다. 그대로 낼 거예요. 근데 그대로 내기 때문에 한 개라도 틀리면 자 100점만 통과입니다. 100점 못 맞으면 통과 못해요. 한 개라도 틀리면 재시험을 칩니다. 또 두 번째 쳤는데 또 한 문제라도 틀리면 재제시를 칩니다. 또 쳤는데 재제시 쳤는데도 또 틀린다. 그럼 나머지를 할 거예요. 나머지는 뭐냐 하면 나머지는 주말에 불러서 예를 들어서 정석 24단원을 제시죠. 제시를 치게 되면 토요일날 불러서 24단원 1단원부터 1번부터 8번까지 연습장에 새로 풀고 저한테 검사 받고 그리고 다시 시험 쳐요. 아시겠어요? 요렇게 해요. 정석은 좀 빡세게 합니다. 네. 없어? 됐어? 질문 있어? 약 먹어. 약 먹는데 눈치를 보고 그래. 약 먹으면. 근데 지금 제가 지금 걱정되는 게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 학원에 성실하게 잘 가야 돼. 보강 부르면 보강도 오고 제시 치면 제시 언제 칠 때니까 오라 그러면 그 시간에 딱 맞춰서 와야 돼. 근데 너희 둘 다 뭐 보강한다거나 아니면 뭐 재시험 쳐야 된다라고 하면 짤 거잖아. 학원. 원래 이게 정석은 FM이에요. 모든 정석 수업을 하는 모든 친구들은 이렇게 해. 근데 여러분들의 시험은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게 거의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다음 주에 한 주 해보고 안 되면 엄마들하고 부모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다시 할게요. 다시 시험을 세팅하는지 뭐 어떻게 하는지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됐어? 이해됐어요? 책하고 똑같이 내는데 100점 맞는 건 당연한 거죠, 맞지? 근데 참고로 풀이도 봅니다. 답만 딸랑 적으면 틀렸다 할 거예요. 풀이까지 봐요. 그리고 모든 문제는 주관식 서술형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풀이를 반드시 꼭 적으셔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두 사람의 시험 격차가 생기면 원래는 원칙을 얘기해 드려요. 예를 들어서 지원이가 27단원을 시험 치고 있는데 민혁이가 25단원 시험을 치고 있으면 25, 26을 두 단원을 땡겨야 되죠. 네. 한 번에 쳐요. 아니 따로따로 치게. 한 번에 치면 두 단원 다 칠 수 있어? 못 쳐. 네. 문제 얼마 안 되죠. 걔가 문제가 얼마 안 되지. 다른 문제 많은 애들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못 따라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무조건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걸 할 거예요. 뭐 제일 좋은 방법은 수업 끝나고 남겨서 시험 치는 거죠. 네. 하여튼 원래 원칙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 일단 한번 해보고 부모님들하고 상의할게요.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빡세게 해서 잘 해결해가지고 시험 칠 때마다 100점 맞아서 착착 넘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서로 얼굴 붉히기도 없고 그러니까 뭐 얘기할 것도 없고 싫은 소리 할 것도 없고 그냥 끝이에요. 잘 넘어갑니다. 네. 다음 주부터 시험 칠 거예요. 왜냐면 그 전에 23단원 했고 오늘 24단원 끝났죠? 23부터 시험 쳐요. 23부터 치죠. 23부터. 23은 그냥 딱 얘기할게요. 23은 연습 문제 내가 뭐뭐뭐 풀으라 했노? 몇 번부터 풀으라 했죠? 23은 뒤에 거만 풀으라 했죠? 네, 11번에 11번부터 풀으라 했나? 네, 16번. 15번 빼고 11, 12, 13, 16 풀으라 했죠? 14, 16. 하나, 둘, 셋, 넷, 5문제잖아요. 네. 11, 12, 13, 14, 16 칠해 했죠? 네. 15번은 이거 교과 과정에서 빠진 거기 때문에 풀 필요 없다라고 했다. 요건 과거 애들이나 제철고, 그러니까 자사고, 전사고 애들만 지금 시험에 나와요. 일반고에서는 25 안 나와요. 그러면 5문제잖아요. 이거 5문제 다 칠 거예요. 11번부터. 아시겠죠? 얘는 그냥 무조건 100% 다 친다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24장부터는 6문제가 되겠죠? 네. 그럼 8문제 중에 6문제니까 2문제 빼고 그대로 시험 나오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다음 시간부터, 다음 주부터 시험을 칠 거니까, 원칙대로 하면 오늘 23장 연습 문제를 풀어와가지고, 24장 연습 문제를 코칭 시간에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잘 들어요. 코칭 시간에 시험을 치는데,